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오늘 장은 사실 코스닥에서는 이틀 전과 어제와 오늘 모두 딱히 엄청나게 먹을 게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날이었어요. 특히나 오늘은 대형주들이 재미가 없었죠. 대형주들이 많이 빠졌죠. 뭐 예를 들어서 HLB 5% 빠졌고, 신라젠 3.4% 빠졌고, 메지온 4.5% 빠졌고, 뭐 셀트리온스퀘어 뭐 하락이고, 대부분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오늘 대형주를 지금 볼 정신이 사실 없었죠. 너무나 종목들이 움직임이 거칠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별 볼 일 없는 횡보장이었습니다. 코스닥 흐름 보시면은 다 아시잖아요. 코스닥 오늘 하루 종일 뭐 단기 변동성은 줬지만 이걸로 볼까요? 이걸로 봐요. 되지. 단기 변동성은 아침에 조금 출렁임을 줬지만 일반적으로 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였어요. 그쵸? 엄청나게 크게 막 출렁이고 막 그 일봉 자체가 크게 변화가 없잖아요. 그게 일단 하루의 변동성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코스닥의 일봉 자체가 그냥 지금 이 구름대 라인을 타는 정도의 조그만한 봉으로 지금 3일째 만들고 있죠. 범위가 3일 동안 작아졌잖아요. 그쵸? 움직임 폭이 제한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움직임 폭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종목들이 뭐 올라가고 크게 그러니까 큰 범위에서 움직이진 않았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음. 그런데 어쨌든 우리 종목은 이것과는 별도로 상당히 거칠게 움직이는 것들이 많았어요. 워낙 메이저 돈이나 큰 돈들이 운영되는 그 흐름들을 보고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크게 흔드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들 탑승을 잘 안 시켜주려고 하는 거. 오늘 에이프로젠 KIC가 대표적인 거죠. 에이프로젠 KIC 분봉 한번 보세요. 이거 뭐 어지간한 어지간한 사람들 매매 제대로 하겠어요? 물론 스캘퍼 입장에서는 반대로 꼬이지만 않으면 먹을 거리 많습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죠. 일반적으로는 역으로 꼬여요. 역으로. 실제로도 어제 3,000원대 이렇게 따라 들어간 곳에서 손절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10% 정도. 이거 금방 10%죠, 뭐 이게 금방 10%예요. 순식간에. 그리고 또 올라오는 것도 순식간이고, 또 내려가는 것도 순식간이고, 올라가는 거 순식간이고. 정말 너무나 큰 변동성을 가졌어요. 이거 뭐 그냥 롤러코스터지 이게 뭐예요, 그렇죠? 그냥 롤러코스터 그 자체였습니다. 놀이공원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밑에서 지난번에 필룩스를 밑에서 사서 천천히 밑에서 사가지고 한번 올라가는 흔적 보는 것처럼 흐름 보는 것처럼 지금 그런 입장으로 관망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위에서 붙었다면은 야 이거 진짜 뭐 어지러워서 토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변동성이 너무 극강이었어요. 음.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은 조금 시야를 좀 넓게 또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하면은 만약에 팔았다가 사는 타점을 또 꼬여버리면 먹었던 것도 다 토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직장인이신 분들, 지금 열심히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잖아요. 지금 계속 지켜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전체적인 리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는 일단 우리가 싸게 잡아놨기 때문에 흐름을 일단 보도록 안내를 해드렸어요. 3,300원대도 가고 2,700원대도 보이고 막 했는데 유동하지 마시고 일단은 음봉 전체적으로 일봉상의 음봉 조정 잘 만들어 놓고 거래량은 뭐 1억 3,500만 주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뭐 필육수도 뭐 처음에는 뭐 안 그랬나요? 필육수도 처음에는 다 그런 과정을 거쳐왔던 것 같습니다. 115%까지 끌고 오는 동안에 수많은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이날 뭐 사고 나서 내려가기도 했고 수많은 굴곡들을 보면서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종적으로 끌고 가는 동안 그리고 이게 있어요. 에이프로젠 제약이 어제 대장이었어요. 에이프로젠 시리즈는 세 종목이 있죠. 에이프로젠 KIC, 에이프로젠 제약, 에이프로젠 HNG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필룩스계 자금으로 통합니다. 이건 제가 그냥 명명한 거예요.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필룩스계 자금으로 통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금 스타일이에요. 이쪽은. 그래서 필룩스를 했던 것도 있고 그 전에는 과거에는 루미마이크로를 건드렸던 것도 있고 이쪽에서 많이 매매를 했었던 거예요. 에이프로젠 KRC도 반복했었던 거고 그 안에 에이프로젠 KRC가 있는 거고요. 또 오늘 장중에도 계속 반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글을 써드렸지만 비보존계라고 제가 명명을 했죠. 비보존계에서 오늘 에스텍 파마가 상한가 가고 텔콘도 한 7% 정도 반등을 했는데 텔콘 RF 제약이 이렇게 있어요. 이 둘은 일반적인 그 종목 안에 속하는 다른 종목들과 계열 안에 속하는 다른 종목과 다르게 메이저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반복합니다. 기관성 외국계 기관들 굵직한 자금들 수백억 수천억씩 갖고 매매를 하는 굵직한 자금들을 운용하는 운용사들이나 뭐 그런 하여튼 큰 곳에서 큰 물이라는 거예요. 큰 물이라는 거예요. 큰 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같은 계열에서 자꾸만 시속 게임을 했어요. 이리 들어갔다가 저리 들어갔다가 난리를 쳤습니다. 여기 이게 올라가면 이게 내려가고 이게 올라가면 이게 내려가고 그 종목에서 자꾸만 샀다 팔았다 빠졌기 때문인 거예요. 왜? 이 둘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 둘은 연결고리가 있어요. 어떤 종목으로 연결이 됐죠 최근에? 다 말씀드렸어요. 어느 날 루미마이크로 점상 간 날 루미마이크로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비보존의 루미마이크로와 연결되면서 투자하면서 필룩스계 종목들 수많은 종목들 한 10종목 이상 있습니다. 이쪽에 항상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필룩스, 장원테크, 에스맥 등등 금호 시리즈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종목들 한 5종목 정도 되나요? 대여섯 종목 되는 거 연결고리를 루미마이크로가 만들고 있어요. 근데 올해까지는 이 루미마이크로 옛날에 우리도 작년에 루미마이크로 100% 먹었어요. 100% 수익을 냈고 근데 내년도에는 이 루미마이크로 연결고리에서 연결고리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써드렸어요. 오늘 글에 다 써드렸습니다. 연결고리가 에이프로젠 쪽에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움직임이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약간 이제 자금이 투자되고 있는 모습들 에이프로젠 쪽에서 비보존과 연결을 직접적으로 만들고 이 둘 사이에 연결을 매듭을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에이프로젠 KRC를 제가 바닥부터 계속 공략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하고 있고 했던 거고요. 반복해서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마감 영상에 요약을 좀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굉장히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바닥에서 음봉 요거 하나 만든 거예요. 거래량은 1억 3,500만 주. 그쵸? 대장은 어제는 에이프로젠 제약, 오늘은 에이프로젠 HNG. 내일은 뭘까요? 모르겠어요. 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에이프로젠 뭐 텔콘 쪽도 마찬가지죠. 어떤 날은 텔콘이 대장, 어떤 날은 KPM테크가 대장, 어떤 날은 에스텍 파마가 대장 돌아가잖아요. 에이프로젠 KRC가 자금력이 훨씬 큰데 자존심이 있겠죠. 그렇죠? 하여튼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두 번째 어쨌든 오늘 중요한 날이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2019년 정말 뭐 표현하자면 정말 어지럽고 화려했던 2019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원래 같으면 상당히 큰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였어야 해요. 하지만 제가 며칠 동안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거 어차피 다 만들어놨다라고 말씀드렸죠. 277.5 오늘 장중에 오전에 282.5를 오전에 좀 강화를 시키다가 다시 요거 내려가지고 280선에 물량이 들어왔어요. 지금도 이제 끝났죠. 45분. 지금 오늘도 최종적으로 280과 277.5 라인에 두텁게 자금이 쓰여졌습니다. 즉
오늘 선물 포지션 어때요? 종가 280.75예요. 다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277.5에 내일 약화가 되고 280에 강화가 되면 변동성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내일 277.5가 강화가 되면서 움직이면 내일은 장중에 음봉으로 좀 흔드는 구간을 만들면서 종가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봤자 큰 범위 내에서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이미 다 만들어놓고 결정을 거의 이뤄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 그동안 많이 떨어뜨려놨기 때문에, 한 달 내내 떨어졌었기 때문에 만들 만큼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주가 범위가 멀리 차이가 나,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상한 게 지금 주가랑 괴리감이 좀 있네? 그러면 전날부터 전전날, 전날, 당일날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보입니다. 특히 종가에 엄청난 변동성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그 종가 변동성에 그걸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적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 한 해, 1년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6월과 12월 보일 수 있는 건데, KCC라는 종목이 예전에 보였던 이런 흐름들, 이게 언제예요? 2017년 12월 14일 2년 전에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어요. 작년에는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마지막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그러나 2년 전에는 정말 그냥 이런 거저먹는 종목들도 생겼어요. 이때 어떻게 됐었냐면은 KCC랑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게 저거 저 시멘트 저 페인트 종목에서 나왔는데, 기억이 쌍용량이었나 성신량이었나 그럴 거예요. 요거 맞네. 쌍용량에서 나왔습니다. 보세요. 2017년 12월 14일 쌍용량에 보시면 엄청난 장대 음봉이 나왔죠. 딱 봐도 그쵸? 이날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 날이었어요. 이게 뭘까요 대체? 이 주식 선물에 대한 개념인데, 그냥 오늘은 요약해 하니까 내일 다시 또 장중에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이 뭐냐면 어쨌든 이게 가만히 있다가 종가에 동시효과로 뚝 떨어진 겁니다. 동시효과에 낌새가 있었겠죠? 이거 낼름 잡아버리면 돼요. 낼름 잡아버리면 됩니다. 만약에 내일 종가에 29분 30초부터 30분 종가까지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어, 잡아버리면 됩니다. 갑자기 막 종가로 막 이상한 거 막 20%가 막 떨어져. 잡으세요. 시간에서 상한가 갑니다. 10% 넘어가면 바로 시간에 상한가하고 바로 회복돼요.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만기 포지션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미처 맞추지 못한 것들 맞춰놓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원위치돼 원래 주가가 가야 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일 혹시나 2년 만에 나오게 되면 종목별로, 지금 시장은 맞춰놨지만 종목별로는 맞춰지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일은 제가 마감 때 굉장히 집중해서 찾을 거예요. 혹여나 같이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할 수 있게. 그러나 하실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 그냥 넘어갈 겁니다. 작년에도 준비는 했지만 넘어갔어요. 작년에 같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작년에도 집중해가지고 마지막에 29분 했지만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이거는 자주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주면 거저 먹을 수 있어요. 반대로는 절대로 조심해야지. 반대의 경우도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갑자기 동시효과에서 급등해서 막 20% 급등해서 끝나. 그러면 시간에 하한가 갑니다. 반대로. 참고하면서 내일 보는 것도 어떤 주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경험을 쌓았고 경력을 쌓아서 실력을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허투루 시간을 낭비하면 좀 아깝잖아요. 어차피 주식을 계속 해가는 입장에서 앞으로도 많이 할 거고, 그렇죠? 못 끊어요. 끊을 수 있는 분들은 10손가락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못 끊으면 90%는 못 끊는다고 봐요. 그러면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어떤 특정한 이슈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이런 날도 있구나, 계속 경험치를 쌓아가서 내공을 쌓아가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게 나중에 다 도움됩니다. 대선도 한 번 보시고 두 번째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대선 처음이다. 대선 시즌 5년에 한 번씩 오는 거 처음이에요. 그러면 몰라. 일단 지켜보시고 계신 거고, 그러다가 다음번에 대선 시즌이 와요.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번은 또 달라지겠죠. 저 또한
대선주는 5년마다 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대선 시즌에 여러 번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겠다, 이건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정치와 연결짓고 한 건 있지만, 제가 뭐 대선 시즌을 뭐 5번을 받겠어요, 16번을 받겠어요, 그렇죠? 저도 대선 시즌 5년마다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많은 생각을 했고, 지난번에는 성공적이었고, 지난번 대선은 성공적이었고, 그거에 이제 얼마 안 남은 것도 말씀을 드리고, 또 왜 또 이야기가 또 새버렸어. 오늘 일찍 끝내려 했는데. 그 다음에 하여튼 요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선물 옵션 통신 만기일, 당일인데 시장의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지만 종목별로 한번 보자라는 거고요. 그다음 미군 기지 기사, 이게 뭐냐면 오늘 장중에 이 미군 기지 속보가 있었잖아. 미군 기지 4개를 반환했다라는 속보가 있었는데 조금 뭐 수상쩍은 게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사실 뭐 따로 할까 싶었지만 따로 하면은 뭐 3분 거리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 기사를 잠깐 뭐 소개를 해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그게 바로 어떤 거였냐면, 제가 지금 기사를 아까 전에 제가 공유를 해드린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요거예요. 자, 이 뉴스가 속보로 떴었어요. 2시 31분에. 근데 제가 이거 뭐야, 한번 읽어보다가 잠깐 멈칫했어요. 한미양국은, 여기서부터 이상한 걸 발견해보세요. 첫 줄에 한미양국은 오늘 4일부로 미군 기지 4곳을 한국 관할로 전환하고 용산기지 반환 협의를 본격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게 뭐가 있죠? 저는 여기서 잠깐 멈칫을 했어요. 이게 뭘까요? 단순히 실수일 수도 있겠죠. 이건 저는 그냥 이거는 제가 뭐 팩트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뭐 이거는 이렇게 쓰여진 건 팩트네요.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는 팩트가 아닙니다. 저의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다 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날짜를 헷갈릴 수는 있어요. 오늘이 11일이면 10일이나 12일로 착각을 해서 하루 정도 틀릴 수 있습니다. 물론 기자가 틀리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4일로 썼다는 거, 이게 뭐 다른 내용이 있나? 전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서 다른 기사들을, 똑같은 기사들을 봤는데 전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지워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저는 그냥 이상한데? 이거 4일, 일주일 전에 이미 결정된 거, 일주일 엠바고 걸고 오늘 풀린 건가? 라는 생각을 또 해본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를 통해서, 이거는 시장의 어쨌든 반환이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정한 내용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들 입장에서는 악재인가? 약간 악재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딱 이 시점부터 어떻게 됐어요? 개인들이 갑자기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속보가 나오고 나서부터 정확한 그 시점부터 보여드릴게요. 정확한 그 시점부터 주황선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코스닥에서. 개인들의 여기서 딱 2시 반 갑자기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잡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개인들이 생각하기에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서 악재 아니야? 라고 해서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들은 그걸 다 잡아먹고 시장을 240분봉 위로 끌어올리기 시작했어요. 뭐죠? 다 정해놓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건가? 왜 기사는 왜 일주일 전을 오늘이라고 표현한 글을 그대로 내보냈지? 실수인가? 아니, 실수를 해도 왜 이런 실수를 하지? 미처 못 지은 것 같은데? 왜 못 지었지? 일주일 전에 이미 기사는 쓰여졌던 거 아닌가? 일주일 전에 결정돼서 기사는 쓰여졌고 그동안의 시장은 일주일 동안 평범하지 않고 좋지 않았죠? 4일 이후로 급락도 나왔고 좋지 않았어요. 그때도 미군기지 얘기 나오면서 시장 악재로 받아들였어요. 그쵸? 미군기지가 아니라 저거 방위비 문제로, 이거는 방위비 문제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같은 거니까. 방위비 문제로 시장은 불안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 빅텍도 올라가고 막 난리를 쳤었어요. 4일 12월 4일 거기서 말하는 12월 4일은 요 날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시장은 이걸 결정한 다음 날 폭락했어요. 폭락하지 않았어도 될 만한 자리에서 폭락했어요.
오버페이스로. 그러고 나서 외국인들이 쓸어갔어요. 다음날 개인들은 잔뜩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 4일을 기점으로 발표를 했어요. 냄새가 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저는 이거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내용이 있고 더 내부 사정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몰라요. 저는 지금 이 기사와 주가 흐름, 수급 현황 이 세 가지만 놓고 보는 겁니다. 밖에서 아무런 내용 없이, 아무런 정보 없이. 그렇다면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엠바고는 그들 이렇게 엠바고를 걸었다면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득을 다 취했을 겁니다. 싸게 사고 개인들을 싸게 파는 역할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목적이었다면. 물론 정말 악랄하게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흔들 거라고 그렇게 막 하진 않았겠지만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이 수급을 그걸 이용했다면 우리는 그걸 역이용해야죠. 또 개인들은 오늘 그런 흐름 속에서 팔았다면 외국인들이 싸게 잡은 그 흐름들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하여튼 오늘 요 정도까지 마무리 짓고 10분 지났나요? 또 오래 걸린 것 같아요. 10분은 올해 안에 한번 꼭 성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내에 마감 영상을 끝내는 거. 네이처셀 하한가 가서 라정찬 위험요소 2월 7일까지 최종 결정 날 때까지는 위험하다고 적어놓은 거고요. 오늘 하한가 같네요.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옵션 만기일 우리 또 집중하면서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DR텍 잘 풀고 문제를 잘 풀고 나왔습니다. 우리도 DR텍을 건드렸다가 문제가 꼬아져가지고 잘 여기서 공략해가지고 오늘 고점에 잘 털고 나왔어요. 이런 것도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풀면 됩니다. 때에 맞춰서 아무 때나 들이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고 나오면 돼요. 하여튼 그것도 수익 실현 다 됐고 나머지 뭐 챙길 건 다 내일 보도록 하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